시장을 움직이는 뉴스 모아봤습니다. 먼저 전일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상승 종목 그리고 왼쪽에 하락 종목을 표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승 종목, 왼쪽 하락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이 부각되며 금융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LG와 SK, HD, 현대 등 지주사부터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생명까지 금융주 전반이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한 반면 삼성전자는 3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또 로봇과 엔터, 화장품주는 급락했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수한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글로벌 빅테크와 ESS 수주설에 휩싸이며 ESS 관련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일장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라클에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라클은 오픈AI, 소프트뱅크와 함께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내에서 유일하게 LFP 기반 ESS를 양산 중인 만큼 이번 협상 성사 시 조단위 수주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최근 삼성 SDI도 테슬라와 약 3조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전기차 중심에서 ESS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ESS발 배터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수 한도에 다다르며 증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17.5%까지 늘었는데요. 허용 상한인 17.9%를 넘기면 매도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추가 매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4,300선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매도 압력이 잠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향후 증시 변동성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들 분석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했고 또 상승 종목도 더 많은 하루였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좀 피곤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10만 전자를 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팔아요. 어느 정도의 그 매도 폭을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형태들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상승을 보인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는 일단 약보합 상태로 끝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시총이 그 전일 코스피 기준으로 한 16.3% 차지하는 비중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게 좀 약보합 상태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원래 지수가 좀 약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2인 그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2%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 지수가 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각 이제 코스피 시총 한 15위까지 확인을 했을 때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이버 그리고 하나오션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을 했다 보니까 결국은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그 코스피 외국인의 4거래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두 합산을 해보니까 7조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를 살펴봤을 때도 기존에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가 지금 또 강세 전환을 보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유예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게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AI 거품론까지 확산되고요. 또한 지금 AI를 통해서 그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다니까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쪽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국내 전반적인 분위기도 같이 좀 연출이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내 증시가 9월부터 계속 상승했던 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돌아왔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좀 반등의 시점이 명확하게 포착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지금 장은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조정 시기인 만큼 변동성은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만전자 아래로 내려왔고 그래도 좀 위안을 삼아보자면 간밤 마이크로는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정규장에서는 4% 밀렸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6% 상승을 오히려 되돌렸거든요. 삼성전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내년에 뭐 HBM 생산분 고객 수요에 대해서 이미 뭐 확보한 상태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도 계속 좀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후에는 이제 HBM4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들도 뭐 최근에 긴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출입 동향 데이터의 부분들을 봤을 때도 반도체 수출이 뭐 그렇게 꺾이거나 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쪽에 대해서는 기업과 기업 간의 AI 투자가 계속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물리적으로 넘어왔을 때 AI 데이터 센터 향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시선은 아닌데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속 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간을 좀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구만전자대로 내려온 삼성전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소식도 함께 연계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이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를 덮을 만한 더 큰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각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우리 시장 하방 압력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일까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와 AMD 등의 이제 그 기술주 관련된 기업들이 좀 하락폭을 좀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때 뭐 출력했던 흐름들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하방 가능성을 좀 열어두되 만약에 이제 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 좀 오후까지 흐름들을 보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까지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해보자,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 결국에는 3시 반 마감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도 시장은 어떤 뉴스들 주목하고 있는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추가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3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엇갈린 3분기 실적을 내놓은 K뷰티 주주들 체크해 보시죠. 우선 APR입니다. 매출이 120%, 영업이익이 250% 넘게 늘며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북미 시장 매출이 3배 가까이 급증하며 연매출 1조 원 달성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MSCI 한국지수 편입이라는 호재가 겹쳤음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전일장 주가는 1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달바글로벌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20%에 그치며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 조정 쪽에 주가는 하루 만에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메카 코리아와 미국 법인 잉글우드랩은 인디 브랜드 수주 확대에 힘입어 나란히 분기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라네즈, 에스트라 등 주요 브랜드가 해외 판매 호조를 보이며 면세와 온라인 채널에서 고른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다가올 4분기 전망은 어떨지도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해보시죠. 다음 이슈입니다. 전일장 엔터테인먼트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과적으로 빈손 회담에 그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건데요. SM은 6.6% 떨어진 10만 6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도 각각 3에서 5%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의 이딴 목표가 하향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M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한화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15만 원에서 17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관련 전망은 잠시 뒤 분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오전 9시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이버가 AI를 중심으로 호실적을 낸 만큼 카카오의 실적에도 시선이 쏠리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5%, 영업이익은 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같은 시각 CJ 대한통운과 롯데쇼핑도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오전 10시 때에는 한국콜마가 실적 설명회를 엽니다. 앞서 언급했던 APR과 달바 등 화장품 종목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던 만큼 ODM 대표주인 한국콜마의 실적이 업황 회복 신호가 될지 주목됩니다. 또 오후 3시에는 KT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이외 CS윈드, 원익 IPS도 실적을 발표하니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걱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ESS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뉴스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다시 돌아가서 ESS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빅테크 공급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ESS라는 신시장으로 2차 전지주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각 기업의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주 때 내용을 나온 것 중에 LG 엔솔과 삼성 SDI 쪽에 대해서 이제 공급설이 계속 좀 부각이 됐는데 먼저 이제 삼성 SDI 쪽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 이제 3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논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해명 공시에 대한 내용을 그때 당시 때 살펴보니까 배터리 공급 논의는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돌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 SDI 쪽에 대한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금 뭐 전구체 배터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4분기 때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내년부터 ESS에 대한 모멘텀이 잘 부각됐다 하면은 전구체 배터리와 같이 좀 엮여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 SDI 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오라클의 ESS 배터리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해명 공시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오라클과 직접적으로 공급 계약 관계는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지금 수주를 쌓아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요. 또한 지금 ESS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품 물량을 연 한 30기가와트시에서 한 50% 늘리는 방향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쁜 상황들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은 상승에 대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유효하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천천히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셨는데 그럼 굳이 따지자면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게 좀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수주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우위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후에는 삼성 SDI도 뭐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일단 먼저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점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유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 업종 실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달바 글로벌 실적 발표 이후에 쭉 밀렸고 APR도 사실상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 기대보다는 못 미쳤다. 이런 판단에서인지 밀렸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좀 긍정적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기업들을 다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화장품 기업들을 살펴볼 때는 개별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화장품 전반적인 분위기로 바라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모멘텀을 충족시키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원래 이제 좀 센 모멘텀이 있었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화장품 기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니까는 APR과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의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한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PR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아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 예상을 봤을 때는 해외 매출이 계속 좀 견인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화장품 매출에 대해서도 계속 좀 증가를 하는 폭을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 20%에서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R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살펴봤을 때 전력 설비와 반도체 중심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 대한 분위기가 소외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PR에 대해서 전 거래일 때 하락폭을 좀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지지 구간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 우드랩의 경우에는 뭐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화장품 쪽을 봤을 때는 완성 제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브랜드로 찍혀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ODM 업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 우드랩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소규모 비중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잉그루드랩의 최대 주주죠. 자, 그렇다면 달바 글로벌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달바 글로벌은 워낙 시장에서 많이 실망을 한 것 같고 분위기상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시총 순위가 밀리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한 모습이었더라고요. 일단 달바 글로벌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그 3분기 영업이익이 166억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 미쳤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좀 살펴봤을 때 기존에 이제 컨센서스를 제시했던 것보다 낮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좀 크게 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예상치보다 너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추가 하락폭을 좀 더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10만 원까지 이탈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더 크게 많이 빠지게 된다 한다면 10만 원 이하 이탈했을 때 한 9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그때 좀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 매출을 좀 예측을 해봤을 때 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0억 원 이상을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2015년 당시 때 주가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 때 오히려 지금 매출은 4조 7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이 7,7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상승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황 이야기 해봤는데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개별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이런 투자 전략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터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조금 반응을 해주는 듯 싶더니 이제는 재료 소멸로 봐야 할지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마침 또 콘서트 시즌인데 엔터주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중 정상회담 전에 좀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졌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계속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지금 양해각서를 따져봤을 때는 콘텐츠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엔터주의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붙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재부각을 받게 된다 한다면 그때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종의 소외 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분위기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엔터주에 대해서는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점 시기에서 저가 매수로 오히려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하이브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는 하지만 2월부터 좀 어느 정도 스케줄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그 BTS 월드 투어 공개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지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엔터 업종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